15일 새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60만 개가 비행기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확진자 수 64만 명을 넘어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미국으로 향한 것인데요.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태국, 사우디, 브라질 등 120개가 넘는 국가들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미국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보내줬죠. 미국 대표 언론 팍스뉴스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미국의 급박한 상황을 어필한 후에 한국이 미국에 60만 개의 진단키트를 보내주기로 했다 라며 추가로 15만 개의 진단키트가 미국에 곧 전달될 것이라 전하면서 한국은 중국 밖에서 이번 사태가 대규모 확산된 최초의 나라였지만 초반부터 대규모 검사와 접촉자 추적으로 인해서 큰 혼란 없이 대부분 통제되었다며 한국의 방역 능력을 극찬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도 한국이 미국과 미국인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준 것에 감사한다 전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감사하다 라며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자 협력국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은 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 미국을 통해서 해야 한다 라는 식의 발언으로 한국의 외교적 결례를 여러 차례 범했던 주한미군 대사, 얼마 전 사임했죠. 조선 총독을 연상케 하는 수염으로 논란이 됐던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최근 이렇게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인천공항에서 방금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철통 같다. 한국에 감사한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진단키트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도를 180도 바꾼 발언을 하게 되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한국은 돈을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 라며 최근 한국 측이 제시한 주한미군 방위비 최소 13%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진단키트를 보내준 한국에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직후 베트남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응우수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개발 원조를 명목으로 4,200만 달러의 협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베트남과 미국이 올해 유독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 둘의 관계는 어느덧 밀월 관계라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중국과 패권 경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동남아 지역이 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유독 동남아 지역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에서 절대 강자로 떠오르는 한국과 이렇게 계약서까지 미리 작성해 놓았고 한국의 힘을 빌려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해두었죠. 그런데 베트남이 이번 사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렇게 팔 벌려 미국 자본을 환영하기 시작하는 한편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한국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베트남이 맞다,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하면 베트남 GDP가 300조에서 100조 원이 날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국의 요구대로 삼성, LG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 직원들의 베트남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트남의 위기는 시작되어 버렸죠. 베트남의 일부 언론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하지 않다며 베트남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하루에 1만 개, 마음만 먹으면 생산량을 3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데 이어서 베트남의 일방적인 통보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긴급 회항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또 웅유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일본의 아베 총리와 만나 베트남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 이번 사태를 함께 해결하자라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는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최근 연예인들과 꽃놀이를 즐기기 바빴고 아베 총리는 자택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휴식을 취하면서 일본 유명 가수가 집에서 춤추자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동영상을 함께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학을 미루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일본 학생들은 이렇게 모두 교실로 등교를 했고 선생님만 모니터 속에 등장해 수업을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든 일본. 이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선생님의 안전만 생각하고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인가? 이거 장난이지? 코미디 아니야? 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세로 접어든 한국과는 달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에서 일본의 리더가 충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러한 일본의 방역관리 노하우를 극찬하면서 함께 해달라 요청한 것이죠. 베트남이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 동안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베트남산 목재 합판에 최대 10.6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베트남 합판은 한국 시장에서 무려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한국무역위원회는 베트남에서 너무 싸게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 한국 기업들과 고용에 피해가 생긴다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미 베트남이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의 가파른 임금 상승 추세를 우려해서 포스트 베트남, 즉 베트남이 아닌 미얀마, 라오스 등 다른 국가로 공장과 투자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영은행이 한국의 국민은행과 호주 커먼웰스뱅크에 대한 대표 사무소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B국민은행은 대신 미얀마로부터 외국계 은행 최초로 현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며 미얀마에서 대출, 기업금융, 인프라금융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등의 사업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태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 전체의 40%가 파산할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베트남 전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베트남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사태에 외신들이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성공적인 K-방역으로 소개했던 외신이 한국에서 2차 확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일 한국의 초반 코로나 바이러스 성공이 새로운 상황의 빈발로 인해 흐려지고 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주말 하루 동안 29세 남성이 5개의 클럽과 바를 돌아다닌 이후 5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초기 희생자였으나 재빠른 대처를 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했고, 지난달 말 스포츠 행사에서 하이파이브를 금지하고 식당에서 지그재그로 앉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서울 이태원 부근에 새로운 감염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6일은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날이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말한 것도 전했다. 또 WSJ는 이번 집단 감염이 이태원의 K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점도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에서 터진 새로운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봉쇄를 조심스럽게 완화하려는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처럼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에서 다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유럽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국제적인 칭송을 받았던 한국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중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북한과 가까운 곳의 제한 조치가 다시 부과됐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두고 경제 재개를 원하는 전 세계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 역시 방역을 잘해온 한국마저 경제 재개와 바이러스 차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에서 8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51명이 발생했으며 경기에서 20명, 인천에서 7명, 충북에서 5명, 부산에서 1명, 제주에서 1명이 확진됐다고 전했다.
이는 클럽 방문자와 그 가족, 지인 등을 합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 등 3,077명이 지금까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49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해 위험지역에 대한 봉쇄령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CNN 필리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달 30일까지로 설정한 필리핀 북부 루손 섬 메트로 마닐라와 루손 섬 중 남부 지역에 대한 봉쇄령을 5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해리 로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의 세부시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시를 비롯한 위험지역 14곳에 대한 봉쇄령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시와 다바오시 등 9곳은 이달 말까지 위험 수위를 재평가하기로 해 봉쇄령 연장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 저위험 지역은 5월 1일부터 대중교통 운행과 상업활동을 일부 재개하는 등 저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게 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17일부터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700만 명이 거주하는 루손 섬을 통째로 봉쇄했고 봉쇄령을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어 봉쇄령은 필리핀 전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하루 2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와 24일 누적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 7,192명으로 집계됐다. 또 47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체 확진자의 16%에 육박해 의료 공백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하는 교도소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사면 대상 최소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매주 200건의 사면 및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24일 공산 반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구호 물품 배포를 방해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13%가 의료진으로 나타나는 등 걱정스러운 추세를 보인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했다. 22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압디 마하무드 WHO 서태평양 지역 코로나19 담당관은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13%가 의료계 종사자로 걱정스러운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역내 평균 의료진 감염률은 2에서 3%인데 필리핀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리핀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불충분한 개인 보호 장구, 의료진이 접촉해야 하는 환자 규모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의사 339명과 간호사 342명을 포함해 최소 766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 가운데 2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지 코로나19 검사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열대의학연구소에서 직원 4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일도 벌어졌다. 필리핀 보건부는 22일 코로나19에 111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6,71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4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진단키트 부족과 검사 역량 문제 등으로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중부 세부시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9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23명이 세부시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수치가 보건부가 발표한 누적 확진자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민에게 포상금 1천만 페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리 로케 대변인이 전했다.